지난 12월 15일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육중한 자주포 12문이 내려지는 순간 세계 방산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1차 실행 계약을 맺은 K9A1 자주포 그 마지막 물량인 12문의 인도가 완료되면서 총 212문이라는 거대한 전력이 폴란드에 배치되게 되었는데요. 2022년 8월 계약 체결 이후 불과 3년 4개월 만 통상적인 무기 도입 계약이 빨라야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업계의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한국은 전례 없는 속도로 212문을 폴란드에 로켓 배송해 주었습니다. 역시 국가번호 8위의 나라. 특히 전 세계적인 공급망 이슈로 독일, 미국 등 전통의 방산 강국들이 납기 지연을 밥 먹듯 하던 그 시기에 한국은 약속한 타임라인을 완벽하게, 아니 오히려 조기에 달성하면서 외신들은 크게 놀랐는데요. 폴란드행 K9의 인도 타임라인을 복귀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속도전이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4개월 뒤 바로 초도 물량 24문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과감하게 전환하여 긴급 인도했기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2023년 역시 안정적인 공급이 이어졌는데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순차적인 인도로 48문이 보내지고 연말에 18문이 추가되어 누적 66문을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군은 이 물량을 바탕으로 초기 전력화와 교육 훈련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죠. 그리고 2024년 한국의 생산 라인은 그야말로 불을 뿜었는데요. 한화 창원 공장이 110% 풀가동되면서 인도의 가속도가 붙었는데 10월에 12문, 12월에 16문 등 최연성급 대거 물량을 쏟아내며 누적 136문을 돌파했죠. 대망의 2025년에는 2월 8문, 5월 18문, 7월 6문, 8월 15문을 거쳐 11월에 21문을 인도하며 누적 200문을 돌파했고 마침내 12월 마지막 12문이 도착함으로써 1차 계약분 212문의 인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지지도 없이 말이죠. 더욱 경이로운 점은 이 미친 속도의 납품이 진행되던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이 폴란드 하나에만 매달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K방산의 폭주 기간 동안 창원 공장은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주문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같은 기간 출고 리스트를 보면 야 이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폴란드에 212문을 보내는 동안 같은 시기 에스토니아에 추가 도입 24문, 노르웨이에 추가 옵션 행사분인 K9 4문과 K10 8대, 핀란드에 추가 도입분 15문, 호주에 초도 물량 2문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육군을 위한 물량도 멈추지 않았는데 기존 K9을 K9A1으로 개량하여 재납품하는 성능 개량분이 약 280문에 달했고 폴란드에 먼저 보내느라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신규 대체 생산분 약 60문도 이 기간에 생산되었죠. 즉 창원 공장은 폴란드 수출 물량을 맞추면서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그리고 대한민국 내수 물량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낸 것인데 이는 전세계 그 어떤 방산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글로벌 동시다발적 인도 능력이며 살아있는 대량 생산 라인이 가진 압도적인 힘입니다. 더군다나 도입하기로 한 각기 국가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현지화를 또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100% 모두 수용했던 하나였죠. 폴란드는 한국산 차체에 자국의 두뇌를 이식하기 원하여 한국산 사격 통제 장치가 아닌 폴란드 국영기업의 토파제 시스템을 탑재했고 통신 장비 역시 폴란드 독자 규격인 포넷을 장착했습니다. 노르웨이 수출형 K9 비다르에는 노르웨이가 자체 개발한 오딘 사격 통제 장치를 통합해 나토군 합동 작전 능력을 극대화했고 영하의 혹한을 견딜 보온 장치와 히터를 대폭 강화했죠. 호주 수출형 AS9 헌치맨에는 실내 에어컨과 지뢰 방호력을 높인 두꺼운 하부 장갑 그리고 포탑 위 기관총을 내부에서 조종하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WS를 장착했습니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에는 한국형 버튼을 자국어로 바꾸고 자국산 전장 관리 시스템 BMS를 씹는 것은 기본, 차체 외부에 대형 수납함을 추가로 용접하였죠. 이처럼 국가별로, 기후별로, 전술별로 완벽하게 비스포크된 K9은 단순한 수입 무기가 아니라 각국 군대의 요구를 100% 충족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K9이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된 기술적 비결이자 독일의 RCH-155나 펜저어비치 2000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한국이 40개월 만에 212문이라는 자주포를 실전 배치하는 동안 명품 무기의 종가로 불리던 독일은 꿈의 자주포라고 자랑하던 RCH-155를 단 한 대도 인도받지 못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한 해외 네티즌은 폴란드가 K9 212문을 인도받는 시간이 영국이 RCH-155를 주문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았다라고 했는데요. K9A2 대신 RCH-155를 선택한 영국 육군은 자국산 AS-9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뒤 1년 넘게 155mm 포병 전력이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스웨덴에서 쓰던 중고 아처자주포 14문을 당근해와서 근근히 버티고 있을 뿐이죠. 양국이 계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영국의 요구를 독일이 말을 바꿔 일체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꽁트나 다름없는데 영국은 초기 MOU 당시 약속했던 것처럼 영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일자리를 보장하라 라고 요구하였고 독일 업체 KNDS는 됐고 표준형을 사가지 않으면 납기를 어차피 맞추지도 못한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의 유연성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심지어 RCH-155를 이미 계약한 우크라이나는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2022년 말 계약을 체결한 후 3년 만인
열린 2025년에 RCH-155 1호기를 출고받은 우크라이나이지만 어이없게도 그 1호기는 전선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독일 훈련장에 남겨져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훈련용 교부제로 사용한다는 독일의 계획에 따라 사실상 1호기 출고식은 그저 쇼였음이 드러났죠. 그동안 평화배당금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있던 독일은 대량 생산 라인을 대부분 해체시켰고 지금 와서 다시 가동하려다 보니 시간, 공간, 인력, 예산 등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라인멘탈이 폭스바겐 공장 인수를 고려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는 바이죠. 사실 RCH-155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완성되지 않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RCH-155의 핵심인 이동중 사격 기술은 실험실에서는 완벽했을지 몰라도 우크라이나에서의 진흙탕에서는 악몽이 되었는데요. 시속 30km로 달리며 사격하려면 GPS, 풍향, 차체 기울기 등 수만 가지의 변수를 0.001초의 오차도 없이 계산해야 하는데 하지만 독일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알고리즘은 너무나 복잡해 전장의 거친 환경에서 센서 간 동기화 오류를 일으키거나 한창 사격 중 시스템이 재부팅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한 자주포를 만들려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된 상황인데요. 결국 꿈만 쫓다 현실의 전쟁을 놓친 독일 방위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꿈의 자주포 맞네요. 반면 한국의 K9은 단순한 구조적 설계를 지녔지만 그 성능은 확실합니다. 흔히 K9을 가성비 무기라 부르지만 이는 성능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싸다는 뜻이 아니죠. K9은 성능 그 자체로도 세계 최정상급 1티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스펙이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가장 많이 써보고 고장이 안 나는 무기입니다. AK-47이 세계 최고의 판매량을 올리면서 명품 소총으로 불리는 이유와 같죠. 한국군은 1100여 대의 K9을 20년 넘게 굴렸습니다. 그것도 사계절을 지닌 한반도에서 말이죠. 산악, 영하 20도의 혹한, 갯벌, 논밭 등 온갖 악조건 속에서 발생한 수만 가지의 버그를 이미 다 잡았는데요. 가져가서 버튼 누르면 무조건 나간다는 신뢰성은 이 방대한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라는 괴물이 K9의 기술력을 키운 면도 있습니다. K9은 평화유지군 용이 아닌 세계 최대의 포병 전력을 가진 북한군과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쏘자마자 1분 안에 도망가야 하는 슈덴스쿠 능력, 열세인 수적 상황을 뒤집기 위해 한 대가 여러 발을 쏘아 동시에 떨어뜨리는 TOT 사격 능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닌 그저 생존을 위해 넣은 기능들이 결과적으로 세계 시장이 요구하는 최고 스펙을 충족시킨 것이죠.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K9 영상 속 한 엔지니어의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 핀란드 자주포 도입 사업 경쟁 테스트에서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 유수의 세계 최고의 자주포들이 멈춰섰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서론을 돌파하며 포탄을 날린 것이 K9이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K9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도 다 통하는 명품 자주포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를 처음 개발할 때 연구원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용군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장비가 군에서 운용이 될 때 쉽게 좀 운용을 할 수 있고 정비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보면은 특히 북유럽, 노르웨이라든지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징병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제 교육 훈련을 받고 이제 장비를 이제 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K9 자주포가 거기에 딱 적합하다고 이제 판단했던 게 계약 성사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까요? The K9 shows its true worth in extreme environments. 우리나라의 운용 환경을 보면은 그 사계절이 좀 뚜렷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운용 환경을 보면은 산악 지형이 많습니다. K9 자주포가 마이너스 32도에서 플러스 50도까지 운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채택이 되어 있고 전방 그 산악 지역에서 기동이라든지 사격이라든지 충분히 그 성능을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 해외에 나가서 노르웨이, 핀란드 아주 추운 지역, 인도, 사막 아주 더운 환경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그 노르웨이 그 입찰에 참여했던 4개 업체를 불러서 저희들끼리는 자주포의 그 동계올림픽을 한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K9 자주포, 스위스 시거, 독일의 PJG2000, 그럼 스위스의 이제 M109 성능 개량형 자주포가 그 참여를 했는데 그때 온도가 마이너스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되는 혹한에 비우고 눈도 거의 한 1m 이상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지역에서 실제 기동이 얼마나 잘하는지 또 사격이 잘 되는지 정비성은 용이한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검증을 했고 K9 자주포가 자기들 운용 환경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모래바람 날리고 하는 데서 인도군이 요구하는 시험 절차 하나하나를
전부 다 패스했습니다. 러시아 자주포와 비교 시험 평가를 해서 그게 또 더 부담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등판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막 언덕을 인도군에서 원하는 대로 올라가라,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슴 뭉클해지면서 그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K9의 신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K9을 구매하기로 한 이집트의 정확한 도입 수량이 공개되었는데 무려 K9 저주포 약 216문, K10 탄약 운반차 39대 등 대규모 물량이었죠. 또한 한화는 스페인의 인드라사와 협력해 스페인 자주포 사업에 뛰어들었고, 스웨덴 역시 자국산 차륜형 아처 자주포의 험지 돌파 능력 한계를 인정하면서 궤도형인 K9 자주포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트의 연안 국가인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서 K9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호환성과 공급망 공유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기도 하고요. 특히 최근 군사 전문 채널 발트 디펜스 리뷰는 발트 3국은 모두 폴란드를 따라 오직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전통 방산 강국인 미국과 독일이 아닌 한국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With Poland having invested so deeply in South Korean equipment, this makes us wonder, is it time for some or all of the Baltic states to consider the same? The first thing to consider is time frame. Now, as we discovered in our reporting on a potential sale of K9 self-propelled howitzers to Canada, South Korean arms seem to be available faster than compared to equivalents being produced by European defense firms. promising to equip the Canadian Brigade in Latvia within months. Delivery times of equipment have been a main concern, primarily among the Baltic nations who believe that they are the next target after Ukraine. Europe has only recently been rebuilding its defense industries, primarily 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took office in the United States and changed its tone towards European security. This has led to interesting headlines like this, which state, Rheinmetall may use Volkswagen plant to produce tanks. Retooling these plants and finding the necessary workforce will take some time, but South Korea seems like it's ready to deliver even faster than European firms can ramp up production. Cost seems to be another thing to consider, and South Korea could win here as well. Using just one example, Poland'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igned a contract to buy 72 K2-39 missile launchers from South Korea for roughly $1.6 billion. Lithuania purchased 8 HIMARS systems from the United States for $495 million. That breaks down to $22 million per K2-39 system, while it's closer to $62 million per unit of the HIMARS system. But it's notable that South Korea already has some presence in the Baltics, with about 24 K9 systems being used by Estonian defense forces. Neighboring Finland uses the K9 as well. Additionally, as was mentioned by the Polish Deputy Defense Minister in 2024, the country hopes to become a repair and service hub for Korean military equipment used by European armies. Having such facilities already established by the time the Baltics get their hypothetical South Korean tanks or rocket launchers could prove useful.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K9 자주포 1차 물량의 마지막 212번째가 도착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 방산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납기만 빠른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성능, 가격 대비 경쟁력까지 지니고 있으니 오늘도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K9은 국뽕이 아니라 국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